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해야 된다고는 알고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건강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대체 어떻게, 왜 건강을 챙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이제 TV에서 나오는 광고를 보고 여기에 안 좋다고 하니까 사 먹고 저기 안 좋다고 하니까 사 먹고 약간 그렇게 건강을 챙기는 게 다였어요. 근데 지금도 저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그렇게 영양을 챙기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이제 왜 영양을 챙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려고 하면 일단은 저희 몸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저희 몸은 크게 객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안을 좀 들어가 보면 이제 소화기계, 신경계, 골격계와 같은 기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간, 장과 같은 기관으로 그 다음에 조직, 그리고 그 안을 또 들어가 보면 세포,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우리 몸에 채소 다니는 세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가 아픈데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왜 큰 병원에 가면 조직 검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조직을 떼어내서 그 안에 이제 세포의 건강 상태를 보고 암인지 아닌지 이런 걸 판단을 하거든요. 그 말인즉 우리 몸에 채소 단위 세포가 건강해야 내 몸이 건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어때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비만,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여러 가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이제 뭔가 한번 봤더니 과도한 스트레스와 활성산소라고 해요. 인류가 앓고 있는 36,000가지 질병의 원인 중 90%가 무려 90%가 이 활성산소의 영향이라고 해요. 활성산소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 이 활성산소가 뭐냐면 우리가 내쉬고 들이마시는 이제 호흡을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온 산소가 세포 속에서 발전소와 같은 역할을 해요. 미토콘드리아를 만나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화력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내연이 같이 발생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활성산소의 생성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스트레스 전혀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당연히. 우리는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이제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활성산소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요인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미세먼지와 오존과 같은 이제 환경 요인.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저희가 눈으로 뿌옇게 보이잖아요. 근데 오존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TV를 통해서 이제 뭐 오존에 주의하세요. 오존 농도가 어떻습니다. 이렇게 안내가 나올 때뿐 아니고 그때 아니면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존은 정말 침묵의 살인자라고 할 만큼 굉장히 우리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아이인데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미세먼지가 오존이 이제 많이 심한 날에는 마스크를 쓰라고 코시국 전에부터도 안내를 하고 방송에서 막 나왔는데 답답하다고 저희는 쓰지 않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세먼지와 황새 같은 경우도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그것도 저희가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이제 이 아이도 포함이 된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과거와 현재의 식자재 속 영양 함량 차이라고 해요. 우리가 밥상이 보약이었던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밥상이 보약이었던 50년 전과는 달리 현재는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미네랄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이제 다작으로 인해서 이 토양은 수척해지고 이제 식물들이 토양으로부터 이제 영양소를 흡수할 시간이 적어지다 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딸기 하면 여름에 나는 과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트 가면 365일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는 뭐 사과 한 개로 영양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지금 사과를 무려 26개 정도를 먹어야지만 사과 한 개로 얻을 수 있었던 영양을 얻을까 말까라고 합니다. 내 영양 챙기겠다고 사과 26개씩 하루에 매일매일 드실 수 있으신 분 없으시죠? 배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처럼 식자sek소 영양이 부족하다 보니 아무리 잘 챙겨 먹는다고 해도 우리의 몸에 영양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영양의 부족과 여러 요인으로 각종 성형병과 만성질환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개인 기호에 따른 지나친 조리로 인한 영양의 불균형을 들 수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서 나 지금 영양실조인 것 같아 하시는 분 없으시죠? 왜냐면 우리는 이제 너무 잘 먹고 있고 또 너무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들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먹다 보는데도 이제 영양실조라는 생각은 전혀 하시지는 않잖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현대인들의 건강은 열량 과잉과 함께 영양 결핍이라는 아이러니한 이제 영양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어요. 과거보다 먹을 것이 풍족해지고 섭취 열량이 높아졌지만 오히려 영양 섭취는 부족한 배부른 영양실조라는 겪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영양소가 풍부한 세포의 모습이고 그냥 딱 봐도 건강해 보이죠. 근데 왼쪽은 보시면 영양소가 결핍된 세포의 모습이에요. 두 개 중에 어떤 세포가 내 몸속에 있었으면 좋을까요? 왼쪽. 그렇죠. 이렇게 우리 몸의 세포는 하루에도 수만 번, 수천 번씩 죽었다 다시 태어나기를 반복을 하는데 이렇게 영양이 부족하다 보면 다시 태어나는 애들이 어떻겠어요? 왼쪽에 보시는 이 아이들, 오른쪽에 보시는 이 아이들처럼 이제 세포가 계속 태어나겠죠. 그러다 보면 내 몸이 이제 계속 안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영양의 결핍은 질병과도 관계가 높은데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의 발병 원인 중 무려 30%가 식품에서 원인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암이라고 하면 거의 유전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유전은 5%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음식이 나다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한 끼를 먹는다고 해서 당장에 건강해지지 않듯이 우리가 무분별하게 먹었던 음식들이 이제 서서히 이런 질병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과연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죠? 이제 5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지방, 미네랄 이렇게 5대 영양소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현대인들이 고기 위주나 물보다는 커피나 이제 음료수를 더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그 대장암의 발병들이 많아서 이제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식이섬유하고 물까지 해서 총 7대 영양소를 이제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식물 영양소인 파이토케미컬까지 추가를 해서 이제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파이토케미컬이 과연 뭐냐면 식물을 의미하는 파이토와 화학을 얘기하는 케미컬의 합성어로 이제 이 아이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는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되는 영양소는 아니지만 내 몸에 나쁜 거는 낮춰주고 좋은 거는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섭취하는 이제 5대 영양소인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크기가 커서 거대 영양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작은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걸 잘게 쪼개줘야 하는데 이 과정을 이제 가수분해라고 해요. 그 가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조효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비타민, 미네랄인 거예요. 이 두 아이들은 짝꿍이라고 해서 비타민만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미네랄만 또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이제 균형에 맞게 비타민과 미네랄을 같이 섭취를 잘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또 이 세포 속에 들어가면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아이들이 생체 이용량뿐만 아니고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거나 미세먼지를 이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동차로 비유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이제 부족하면 바로 티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바로 차가 멈추죠. 그러면 이제 멈추면 다시 기름을 넣어주면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비타민, 미네랄은 미량 영양소라고 해서 자동차의 엔진오일과 같아요. 그래서 이 엔진오일은 바로 갈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뭐 당장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지만 너무 오랫동안 이제 얘들을 방치를 했다가는 그 뒤에 보시는 것처럼 엔진 전체를 드러내거나 이렇게
이게 오일이 눌러붙어서 이제 불에 타거나 이렇게 정말 큰 게 위험할 정도로 중요한 아이들이라는 거. 근데 혹시 여기에서 지금 혹시 비타민, 미네랄 부족하다고 나 지금 강의 못 듣겠어 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그만큼 이 아이들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이라는 거. 비타민은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과 성장 및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못하거나 합성되는 양이 필요량에 못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를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미네랄도 체중의 4%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지만 스스로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도 반드시 이제 외부에서 섭취를 꼭 해주셔야 한다. 그러면 이제 현대인들이 이런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이제 하버드 대학의 음식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밑에서부터 밑에 거는 이제 많이들 하고 이제 꾸준히 하라고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 위로 갈수록 피하거나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와 마찬가지로 현대인들은 요 반대로 거꾸로 된 피라미드처럼 먹고 계셨었죠? 이제 그러면 안 되시고 이 피라미드를 참고하셔서 옆에 있는 이제 영내 종합 비타민과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같이 첨부해서 같이 챙겨 먹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대인들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정기적인 운동, 건강하면 다들 운동이라는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건강기능식품 복용인데 예전에는 뭐 우리가 물을 사 먹는 맘에 해도 지금은 당연히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됐고 이제 저희가 건강기능식품도 얘기를 하면 너만 먹어, 난 괜찮아 했던 시대에서 이제 어떤 게 좋은 거야, 어떤 걸 골라 먹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품 고르는 몇 가지 기준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은 특히나 다양하게 들어있는지 그리고 안전한지에 대해서 잘 따져보셔야 돼요. 먼저 비타민 A는 지용성이다 보니까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이제 이 비타민 A보다는 비타민 A의 이제 대체 전구체인 베타카로틴 형태로 이제 된 거를 찾아서 드셔야 되는데 이 베타카로틴은 이제 비타민 A가 부족한 데는 비타민 A 역할을 했다가 그쪽이 이제 채워지고 나면 다시 자기 본연의 항산화 역할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D는 비타민 D로 이제 활성화된 형태로 섭취를 하셔야 생체의 이용률이 이제 높아집니다. D3 형태가 뭐냐면 햇빛으로 우리가 피부에 닿았을 때 바로 흡수되는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그럼 나 가서 햇빛 쬐고 오면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햇빛이 정말 쨍쨍한 지금 이제 오후에 1시에서 뭐 2시 사이에 정오에 이제 가셔서 2-3시간씩 이거를 일주일 동안 2-3번을 꼭 하셔야 된대요. 그렇게 되면 나의 얼굴은 김이 저 뒤로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형태로 드시면 되고 그다음에 비타민 E. 비타민 E는 토코페르라고 해서 이제 그리스 어원으로 잉태, 자손, 후손, 나타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비타민 E는 과연 어디에 좋을까요? 아시겠죠? 그쵸? 남자 전립선이나 여자 자궁 쪽에 좋은 비타민이에요. 근데 전문가들은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꼭 비타민 E를 먹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또 권장을 하면서도 또 뭐라고 하냐면 합성을 먹었을 때는 이 심혈관 질환이 더 이제 높아진다고 해요. 내 몸 챙기려고 이제 먹는 건데 합성인지 아닌지 잘 구별을 해서 드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천연하고 합성이 표기법이 있어요. 천연 같은 경우는 DA알파 토코페놀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합성 같은 경우는 DL-알파 토코페놀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몸 챙기려고 하는 거 정말 제대로 된 천연인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비타민 K. 비타민은 K12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비타민 이제 K2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의약품에만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K1 형태로 된 거를 이제 찾아서 드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용성인 이제 비타민 B군은 B1부터 10위까지 8가지가 있어요. 근데 비타민 B가 결핍되고 나면 이렇게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비타민 B군은 3개에서 5개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이 8개가 다 들어간
것을 먹어줘야 내 몸에 이제 시너지를 더 내기 때문에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내 건강 챙기려고 먹는 거 8가지 다 들어간 걸 드셔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TV에서 이제 선전을 또 이렇게 해요. 뭐 100% 충족하는 거를 권장량 100%를 충족하는 거를 먹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다 보니까 내 몸에 잠깐 들어왔다가 금방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데 내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언제 이거를 내 컨디션을 올려주고 나가겠어요. 이 권장량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결핍만 모면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100%, 1000% 정말 많은 양의 비타민 C가 함유된 거를 이걸 함유된 거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꼭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드시면 되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이는 다른 영양소들의 조력자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조력자 역할을 해주는데 이 아이도 체내에서 생성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제 꼭 음식이라던가 이런 걸로 해서 꼭 채워서 드셔야 된다는 거 섭취를 하셔야 해요.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의 다양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다고 하면 이제 미네랄은 이제 균형적인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거 다 열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 미네랄은 이제 서로 짝꿍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아이들 키 크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좀 많이 챙겨주거나 먹으라고 하는 게 뭐죠? 칼슘. 그럼 이 칼슘의 짝꿍은 또 누굴까요? 마그네슘. 그렇죠. 일단은 칼슘은 혈액 속에 1%만 부족해도 이제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렇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만약에 이제 그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이라던가 뼈에서 이렇게 칼슘을 빼내와서 이제 충족을 시키는데 한번 빠져나온 아이들은 이제 다시 보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칼슘만 너무 많이 먹으면 상대적으로 마그네슘이 많이 부족하겠죠. 근데 이 마그네슘하고 칼슘은 반대 성향인 거예요. 그래서 칼슘은 변비를 일으키고 마그네슘은 설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유발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먹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의 이제 기준은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근육의 수축과 이완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아이들은 그 함량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 1대1의 비율로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꼭 드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면역력이 좋은 거 하면 아연 다들 아시죠? 아연의 짝꿍은 뭘까요? 아연의 짝꿍은 구리예요. 근데 이게 구리가 아연보다는 현저하게 이제 비율을 따지면 현저하게 낮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연을 많이 섭취하는 나라잖아요. 왜냐 굴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리가 많이 이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도 구리도 이제 조금 들어가 있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꼭 필히 같이 아연과 함께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 지금 과학이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이 비율 자체가 좀 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아연이 6에서 10대 구리가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비율이. 그래서 이 아이들도 꼭 다시 챙겨서 드셔야 된다. 같이 섭취를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셀레늄. 셀레늄은 비타민보다 글씨가 작게 작아요. 안 보여. 어딨나. 셀레늄 비타민보다 항산화 효과가 더 커요. 1980개 정도 더 크다고 하는데 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의사가 처방해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죠. 그리고 몰리브덴은 죽은 각질, 죽은 세포나 이제 중금속 같은 거를 배출해주는 성분이에요. 근데 셀레늄하고 몰리브덴 이 아이들은 굉장히 고가의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데도 이제 뭐 너도 나도 다 이게 들어가 있다고 이제 광고를 하고 다 얘기를 하지만 이게 고가의 미네랄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들어갈수록 비싸지겠죠. 그러니까 이 함량을 정확히 잘 보고 이제 드시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가 좀 요즘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좀 애기들까지도 제일 잘 걸리는 거 요즘 당뇨병 많이들 걸리시잖아요. 근데 당뇨병에 이제 크롬이 인슐린 저항을 개선해주고 인슐린이 세포막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인슐린의 작용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당뇨병에 이 크롬이 필히 꼭 중요한 영양소로 해서 미네랄이니까
주변에 가시는 분한테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오드 같은 경우는 요즘 특히나 젊은 여성분들 왜 다이어트 한다고 유산화가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은 영양 섭취 못해서 막 부족한 분들 갑상선 많이 걸리시잖아요. 이 갑상선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미네랄이다 보니까 요오드도 필히 꼭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 한 가지 팁으로 우리 주변에 뭐 땀이 생각보다 많이 흘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나는 사람, 그런 분들도 그 땀 배출이 요오드와 함께 엄청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요오드 권해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영양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건강하려고 이제 먹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된 걸 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건강하려고 하면 음식을 통해서 잘 챙겨 먹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음식이 안전한 먹거리가 아니라고 해요. 생선을 이제 예로 들어보면, 미국의 환경보호국과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임산부, 수유부뿐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이제 생선 섭취를 자제해달라고 권고문을 냈다고 해요. 이유는 생선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것처럼 수은이 많이 검출되다 보니까 아예 생선을 안 먹이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현명한 엄마들은 생선이 아닌 이제 질 좋은 오메가 3를 이제 아이들한테 먹이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식품에서 비타민, 미네랄을 채울 수 없을 뿐더러 더 이상 안전한 먹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이제 찾은 게 건강기능식품인 거죠. 안전하고 간편할 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에 따라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고 불필요한 영양소는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줌으로써 영양소의 균형까지 맞춰주는 거죠. 이제 왜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럼 잠시 영상 하나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What will your last 10 years look like? Will you be quick enough for a game of tag with your grandchild? Strong enough to embrace every moment? Will you grow old with vitality? Or get old with disease? It's time to decide.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어떤 쪽의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건강한 삶이요. 그렇죠. 건강하게 저렇게 오래오래. 질병은 1000개나 있지만 건강은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못하셨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건강에 더 한 걸음 앞서가는, 한 발짝 다가가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